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걸 한번 그려볼게요.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보여줬던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보다 조금 더 동적인 그 연동 관계를 설명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스들을 아까 이렇게 여러 개를 그렸는데 그 클래스들 간에 서로 간에 인터랙션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좀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시퀀스 다이어그램 하나를 만들고 액터라고 하는 게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건 좀 이따 그려보고 스윙레인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그려볼게요. 자, 이게 네임 이렇게 나오는데 네임 여기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이죠. 이 클래스들이 여기 나타날 거예요. 클래스들을.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이 여기 나타날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로직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각 클래스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이 클래스와 클래스들 사이에 이렇게 뭔가 시간이 가는 이렇게 시간이 가는 이 라인이 있어요. 이 라인을 우리가 쭉 라인을 가지고 선을 그어요. 이 선이 아니죠. 네. 자, 이렇게 선을 그어요. 선을 긋는데 자,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애플리케이션에서 프레젠테이션으로 선이 연결이 되는데 애플리케이션에서 뭘 호출할까요? do presentatio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우리는 호출을 했죠. 그리고 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이 어떻게 되나요? 비즈니스 로직적으로 뭘 호출하나요? 무엇을 호출하나요? 여기에 do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호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비즈니스 로직은 또 뭘 하나요? 이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로드와 세이브를 했단 말이에요. 로드와 그리고 자 이거 복사를 해서 세이브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보니까 전체 흐름이 이렇게 보이죠. 전체. 그래서 이런 걸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클래스들 간의 인터랙션에 실질적으로 어떤 순서대로 호출을 하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 객체와 객체 간의 이 메시지는 다 메소드죠. 이 메소드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이제 호출을 주고받으면서 동작을 하는지를 미리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기 전에 이렇게 한번 도식화를 해보면 이것이 우리가 설계한 아까 우리가 정적으로 설계한 이 다이어그램이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그걸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그려놨던 이 정적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린 걸. 요거는 어떻게 동작할지를 보여주진 않죠. 이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데 이 지금 메인 이 핵심 4개의 그 코어에 해당하는 이 클래스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그 프로토콜 일종의 서로 어떻게 주고받는지에 대한 거를 쉽게 설명하는 게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정적 구조를 그대로 그냥 나타내는 걸 우리가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것을 나중에는 이제 뭐 그림도 그려보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UML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유용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구조를 특히 객체 지향 언어의 구조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한번 배워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만들어 본 이 애플리케이션, SOC 애플리케이션을 그 도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해를 해볼 텐데 우리가 만든 이 애플리케이션의 클래스들이 있죠. 이 클래스들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게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워볼 건데 UML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UML이라고 하는 이 다이그래밍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본 이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표현을 해볼 겁니다. 자, UML 다이그램을 쉽게 그릴 수 있는 그 온라인 도구가 여기 있어요. 스마트 드로우라고 이걸 통해서 한번 그려볼 겁니다. 들어가면 클래스 다이그램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UML 안에는 여러 다이그램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우리는 이 클래스 다이그램과 시퀀스 다이그램 정도 이 두 가지를 주로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UML을 가지고 UML은 이 클래스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보이시나요? 좀 화면이 크니까 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거 확대를 어떻게 하냐? 이걸 그냥 확대를 할까요? 자,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나뉘는데 위에 이제 클래스 네임이라는 게 있죠. 클래스 네임이라는 게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었어요. 자, 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클래스에는 그 어떤 어트리뷰트는 없었어요.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거는 그 필드들을 뜻하고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메서드를 뜻합니다. 메인 애플리케이션에는 메인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 하나만 있었어요. 보면 메인 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java 그 파일 하나만 있었죠. 자,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볼게요. 이 그림이 됩니다. 이렇게 그림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여기 있네요. 확대. 자, 이 또 다른 클래스들을 한번 또 그려볼게요. 자, 어떤 클래스가 또 있습니다. 자,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또 클래스가 있네요.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또 클래스가 있어요. 프레젠테이션, 비즈니스 로직,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기억나죠? 자, 하나씩 그려볼게요. 자, 프레젠테이션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이 클래스가 가진 메서드가 있어요. 자, 메서드가 어떤 게 있나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 여기 이 부분이 뭔가요? 이 부분이 프로퍼티 부분이죠. 프로퍼티 즉 그 필드 부분이에요. 그, 데이터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분들이 뭔가요? 행위에 대한 부분이죠. 그 비헤이버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하는 게 어트리뷰트예요. 이 부분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우리가 언어가 여러 가지 언어를 우리는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식화를 해놓으면 다른 언어로 이 클래스를 구현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바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로 구현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퍼레이션이 있죠. 오퍼레이션 볼게요. 자, 오퍼레이션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컨스트럭터예요. 컨스트럭터는 표현을 할 수도 있고 표현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놔둘게요. 놔두고 이 두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것만 줄게요. 두 프레젠테이션 이것만. 자,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UML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가지고 있어서 이 프레젠테이션과 이 애플리케이션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애플리케이션이 이 메인 함수에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두 프레젠테이션을 호출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플리케이션은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연결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지었어요. 연결을 지었고 이 연결을 지었는데 이 선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를 표현할 때 여기다가 마우스를 클릭해서 use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사용한다 그죠? 자, 근데 사용을 하는데 이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한다. 누가 사용자는 누구고 피사용자는 누구냐 이거 표현이 잘 안 되니까 여기 화살표로 나타내면 주면 좋겠네요. 이거 선택한 다음에 여기 클래스 라인 스타일이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에 그러한 그 디펜던시를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애플리케이션이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 내용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채워진 기능이 있지만 이 자체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끔 일단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상속 클래스가 있었죠. 상속한 어떤 게 있습니까? 비즈니스 어드레스 북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놈이 있죠. 그래서 이 클래스는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이 extens라고 하는 걸 UML에서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표현하냐? 자, 이렇게 그리고 쭉 내려보면 자, 이거를 연결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다가 줄 거는 어드레스 북 프레젠테이션.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 자, 기본적으로 여기에 갖고 있던 비즈니스 로직과 두 프레젠테이션을 다 상속받을 거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구현한 게 없다라고 하면 내가 요 부분이 그냥 오버라이드 된 것 뿐이죠. 오버라이드 된 거. 그래서 요 부분만 오버라이드를 했죠. 그래서 나는 이 두 프레젠테이션 부분만 재정의를 했어요. 재정의를 해서 나만의 특별한 두 프레젠테이션으로 나는 재정의를 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나의 어트리뷰트는 특별히 추가된 게 없어요. 자, 이렇게 스페셜라이즈 되죠. 여기와 여기에 이 선이라고 하는 거는 스페셜라이제이션입니다. 자, 이 스페셜라이제이션은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헤리턴스 이거를 이제 표현해요. 인헤리턴스. 자, 화살표가 이쪽으로 붙었는데 자, 내가 상속을 하는 상속을 당하는 입장이 있고 상속을 하는 입장이 있다면 이 당하는 쪽 그러니까 여기가 그 디펜던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화살표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화살표를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줘야 돼요. 위치를 순서를 이렇게. 자, 이렇게 해야 이게 상속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어드레스 북 프레젠테이션은 프레젠테이션을 상속해 온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UML이라고 하는 걸 계속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UML을 그냥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했던 실습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자, 그런 다음에 이 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서 또 그림을 한번 더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비즈니스 로직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이 프레젠테이션의 입장에서는 뭐가 어떻게 될까요? 자, 비즈니스 로직이 어떻게 생겼었나요? 자, 두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물고 있네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어트리뷰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표현하지 않아도 여기가 만약에 나는 프레젠테이션은 비즈니스 로직을 항상 물고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우리가 컴포지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 영역을 이 연결을 컴포지션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컴포지션 이렇게 하면 프레젠테이션에 항상 비즈니스 로직은 따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건 비즈니스 로직이 없이 프레젠테이션은 만들어질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굳이 이것을 어트리뷰트로 선언을 여기 해놨죠. 꼭 해놨지만 여기를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고 뭐 표현해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즈니스 로직이 있어야만 프레젠테이션이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 돼요. 자, 비즈니스 로직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의 생성자를 보면 자, 생성자라고 하는 건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죠. 자, 이 비즈니스 로직이 부여되지 않으면 프레젠테이션 자체는 생성될 수 없게끔 우리는 구현을 해놨어요. 이미 생성자라고 하는 건 이 메서드가 온전하게 이 파라미터를 받아야만 생성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여기 체크를 하진 않습니다만 뭐 이런 식의 나중에 더 강력한 뭔가 로직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넣게 되면 강력하게 체크가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 아예 나는 비즈니스 로직이 널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어떤 그 방어적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도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그림이겠죠. 데이터베이스도 똑같은 그림을 그립니다. 그려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지우고 다시 데이터베이스를 그려보죠. 데이터베이스도 비즈니스 로직이 만들어지려면 데이터베이스도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즈니스 로직 데이터베이스는 비즈니스 로직은 데이터베이스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퍼레이션은 세이브와 로드가 있었죠. 세이브, 로드 이렇게. 아트리뷰트는 뭐 특별한 게 없었고요. 자 이렇게 자 요걸 표현을 해도 되고 표현을 안 해도 돼요. 지워버려도 이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트리뷰트로 자기의 필드로 붙을 것이라는 걸 암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즈니스 로직은 어떻게 되나요? 어드레스북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속체로 들어있었죠. 어드레스북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하는 게 자, 이렇게 UML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더 소스 코드를 읽는 것보다는 빠르게 전체 구조를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것만 봐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어드레스,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내가 뭔가 상속을 하겠죠. 상속하는 것만 여기에 표현해 주면 됩니다. 자, 이런 우리가 추가된 부분이 이렇게 이제 이 부분 그림을 이 부분도 전부 이네리턴스로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이네리턴스가 지금 화살표가 다 뒤집어서 나오는데 뒤바꿔줘야 돼요. 자, 이렇게 그리면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이제 그림 전체가 이해가 되죠. 자, 애플리케이션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두 프레젠테이션을 호출을 하고 이 프레젠테이션이 비즈니스 로직을 또 호출을 하고 자 이건 컴포지션도 있지만 내가 사용도 하는 겁니다. 사용도 하기 때문에 컴포지션도 되지만 내가 이걸 호출도 할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세이브 로드를 비즈니스 로직이 또 호출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 매핑되는 어드레스북 프레젠테이션으로 매핑됐을 때는 이놈이 채택돼서 동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게 선택될지 이게 선택될지 그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거라는 거죠. 전체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